친환경 자동차에서 재난 수준의 피해를 부르는 시한폭탄이 된 전기차.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 소식이 잇따라 들리면서 시민들 사이에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건 사고로 인한 보상책이나 보험 제도가 아직 미흡해 보상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인데요. 전기차 진짜 위험한지 화재 사고에 대한 해법과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때문에 정말 많이 놀랐잖아요. 네. 그 놀란 가슴이 다 이렇게 내려앉기도 전에 요즘 뉴스 보면요. 도로 위에서 전기차 화재 그런 사고를 접할 수 있더라고요. 최근에 본 기사는 뭐 4시간 만에 진압했다고 하던데 전기차 화재는 이렇게 진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싶기도 하고요. 왜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전기차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끄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열폭주 현상이란 뭐냐면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이 분리막을 뚫고 접촉해서 쇼트가 나게 되면 열과 불이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배터리 내부에 열을 1000도까지 올려서 연쇄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의 불씨가 주변부로 열폭주를 만들어내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화재보험협회와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내연차 화재에 비해서 물이 최대 100배까지 들 수 있고요. 소방 인력도 2.5배가 들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불을 끄는 데 걸리는 시간이 8배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8월 1일 날 말씀하셨던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의 경우에도요. 화재가 완전되는 데까지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근데 이 4시간 동안 활활 다 타다가 끈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요. 최초의 신고부터 출동 그리고 이제 화재 진압 완진까지 하는데 4시간 정도가 걸렸고 배터리가 실제로 이제 연소되는 시간들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겉에서 보이는 불들이 꺼진다 하더라도요. 배터리 내부에 계속 열폭주에 의해서 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계속 재착화가 되면서 화재가 다시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진압 당시에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뿌려주면서 이 배터리 내부의 열폭주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부에 물을 뿌린다거나 혹은 또 수조의 형태로 해서 차를 담궈서 이런 부분들의 열 확산을 막는 이런 진압 방법들이 현재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물을 소요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이 배터리의 내부의 이 열폭주가 언제 끝날지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진압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놀란 게 차를 수조에 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잘 끄지 않고 계속 열이 나기 때문에 보이는 화면 보시면 지금 현재 컨테이너 형태의 수조에 화재가 난 차량을 직접 올려놓고요. 거기에 이제 불을 끄는 상황 그리고 또 나중에는 배터리의 열폭주를 계속 이제 식혀주기 위해서 물을 저렇게 채워가지고요. 그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동식 수조를 사용해서 수조를 실제로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저렇게 이동식 수조를 사용해서 이렇게 물을 차량을 담그기도 합니다. 역시 아이디어가 대단하네요.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봤던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에서 진압하는 데에만 6시간 가까이 걸렸고 주변 차량 140여 대가 전소가 됐던 정말 큰 사고였는데 이 정도면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차 바꿀 때 많이들 요즘 전기차 고려했잖아요. 뭐 네. 친환경 이미지도 있고 유지 비용이 또 적게 든다고 해서 전기차 사볼까 했던 분들이 요즘 조금 이렇게 고민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예. 정확한 피해액은 아직 추산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아파트의 지하 배관, 전선 같은 것들이 모두 탔고 또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직접적으로는 140여 대가 타고 700대는 그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6개 동이 넘는 아파트가 단전 단수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인근 대피 시설에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일부 제외하고는 상당수는 복귀를 했는데요. 이번 사태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 전기차 매물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아파트나 건물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하 주차장 출입 금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선박을 이렇게 전기차를 싣고 다닐 때도 선박에 전기차를 싣지 않겠다라는 선박주들도 나오는 등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전기차 고민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이 전기차가 진짜 위험한지 아니면 화재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는지 하나하나 요즘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주시죠. 전기차 화재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소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꼭 전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전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차량보다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한마디로 셀이 여러 개가 동시에 불이 붙어서 처음부터 급격한 연소가 이루어진다면 전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배터리 안에는 수백 개의 배터리 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계속 이제 착화가 되면서 진행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점점 많이 붙을수록 더 많이 빨리 화재 속도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모든 전기차에 순식간에 전소된다 이렇게 보기엔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화재가 진행된 상황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전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좀 알 수 있는 전조 증상 이런 거는 없나요? 실제로 이제 전조 증상, 운전자나 차량에 탑승하신 분들이 알 수 있는 전조 증상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를테면 차량의 온도가 상승한다든지 배터리의 온도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흰색 연기, 이제 오프가스라고 해서 이렇게 열폭주가 일어나면 발생하는 가스들이 분출이 되는데요. 이 오프가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를테면 유독하기도 하고 좀 자극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실제 인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운행 중에 또 차량의 경고등이 뜬다거나 차량의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워닝이 되면 차량을 멈추시고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이제 화재가 난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 차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차가 전기차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진압 장비라든지 소방대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니 근데 전기차 화재가 좀 무서운 이유가 이게 불이 나면 문이 안 열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 실제로 그 사망 사건도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로 이게 문이 안 열립니까? 네. 화재가 발생하면 반드시 문이 안 열린다 이런 건 아니고요.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차량의 전자 제어 장치들이 이상이 발생을 한다거나 혹은 또 차량을 문을 열고 닫는 전동, 한마디로 전기가 차단되는 경우에 문이 안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경우에 차종마다 약간씩은 다르긴 합니다만 수동으로 문을 개방하는 방법들을 매뉴얼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상황을 대비하셔서 차량을 수동으로 개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잘 숙지하셨다가 위급한 상황에서 차량 문을 여셔야 되겠고요. 일단 화재가 발생한다면 전기차든 일반 차량이든 빨리 차량 바깥으로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바깥으로 빨리 빠져나오셨는데 수동 개방도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창문을 빨리 깨서라도 탈출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뾰족하고 강한 단단한 물체로 차량의 창문에 이제 가장자리를 가격하시면 훨씬 좀 잘 깰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격을 하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뾰족한 물체 또 간단한 물체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차량의 머리 받침을 네. 빼면 거기에 쇠 기둥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기둥을 이용해서 창문을 깨면 조금 더 쉽게 깨고 나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